부산에서 세미나를 좀 커서 그쪽에서 좀 모시고 많은 어머니들 좀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원장님이 밖에서 정당 원장님이요. 근데 이제 되게 꽃미남 원장님이시고 남자 원장님이신데요. 목동에 계시다고 이제 정당 원장님이서 다음에 요거는 조금 풀어졌지만 다음에 어머니들께 이렇게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 이런 부분 우리 내부 지원사 어머니도 직접 모시고 앞으로도 이제 도움이 되는 것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내신 준비하고 그다음에 내신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신을 잘 갖고 그러면은 뭐 자사고를 갈 수 있고 과고를 갈 수 있고 경제고를 갈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이제 정보도 드리고 그다음에 요즘에 되게 이제 이슈가 많죠. 뭐 교육계라든지 의대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슈가 있고 우리 아이들이 막상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했을 때 어디까지 이제 커버할 수 있고 어디까지 수준을 우리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머니께도 또 뭐랄까 이런 세미나를 해드리고 우리 아이들도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뭐 자사고라든지 뭐 특목고 이렇게 뭐 특목고라든지 뭐 영재고나 과고를 갔을 때 그러셔야 됩니다. 과고를 갔을 때 아이들이 딱 보면은 막연하게 이제 그냥 공부를 해야 돼 이런 것보다는 과고 가니까 뭐 영재학교 가니까 미국 연수도 가고 막 되게 좋아 연구도 하고 막 좋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저기 가면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뭔가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할 수 있어 이러한 목적성이 있으면은 그만큼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고 그러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소 좀 협소한 부분 양해해 드리고요. 내신 대비 세미나를 진행할 거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CMS 자문산 추첨해서 번호표 드렸죠.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할 부분은요. 지역 분석하고 대입 동향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저희 내신 대비는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내신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일산 지역의 중학교별로 이 학교에는 출제 경향 이 중학교가 고등학교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교과부에서 이제 올해 초에 나왔죠. 중학교 2027학년도 현 중1 이하가 다 해당되는 상황인 거고요. 교과에서 내신을 반영할 때 그 전년도는 2학년 때 30%를 반영했지만 2학년 24%를 줄이고 1학년 때 12%, 6%를 반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빨라진 부분이고 그렇다면 되게 많은 기간에 대한 재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고입에서 이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고입에 대해서 반영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자사고나 이제 이런 좀 말고 이쪽 지역의 운정고라든지 한민고 이런 그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실 계획도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내신 일단은 한민고는 퍼펙트 해야 되거든요. 그 퍼펙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들을 밑바탕으로 해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요거는 현재 이제 올해 2024년도 중학교 1학년 2학기 시험 일정을 저희가 조사해 봤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기말만 보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기말 보는 있고 중간 기말 다 보게 돼요. 근데 어머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좀 빠른 학교가 9월 26일 정도일 거예요. 9월 24일 일산 알산 중학교. 결론은 뭐냐면 저희가 추석 바로 지나고 바로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시험 대비 언제부터 해야 되면은 9월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7월이잖아요. 7월, 8월 2달 남았고 얼마 안 남았어요. 한 과목만 보지는 않을 거라 많이 안 나왔지만 여러 과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 걸 다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학 때 틈틈이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왜 그러냐면은 첫 시험이어서 그래요. 첫 시험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첫 시험에 대한 대비의 문제점, 두 번째는 시간 관리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거들 아이들이 한번 제대로 그래도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나름대로 여유롭게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번 되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시험 한 번 보는 학교이거나 그러면
이게 점수가 한번 나와버리면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중간고사를 봤어요. 또 기말고사를 보잖아요. 근데 중간하고 기말고사 봤을 때 중간 좀 못 봤어. 또 학교에서도 중간고사 때 변별력 자체가 가늠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쉽게 됐는데 아이들이 잘 못해서 점수가 낮아서 평균이 쫙 내려갔었어요. 그러면 기말고사 좀 쉽게 나오거나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한 번 시험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그러니까 그런 학교별로 이런 뭐 특징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어머니 해당하는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에 대해서 내신 일정도 체크해 주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거꾸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재 1학년 데이터는 없으니까요. 일산 지역 동부 서부에서 또몇 지역에서 그 내신의 평균 점수 한번 봤어요. 평균 점수 보면은 여기가 신일중학교 2학년 평균이 82점, 84점 이렇게 돼 있죠. 작년 평균이에요. 백신율 75점, 정발 75점. 여기 상대적으로 두 학교 높네요. 저 평균 점수가. 그다음에 3학년 같은 경우도 평균이 70점대예요. 여기 거의 고르게 돼 있고요. 이거는 서울 일산 이외 지역이고 80점대 넣어놨고요. 여기서 대청동 서울이고요. 여기 평균 80점대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중학교 내신이 평균이 높아요. 평균이 높다라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뭐냐면 중학교 때 공부를 조금 하면 시험 성적이 잘 나와 이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 뭐가 문제냐면요. 나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데 왜 선행을 해야 돼? 왜 선행을 해야 돼? 엄마 나만 왜 선행해야 돼? 이런 아이들이 생겨요. 그렇죠? 옆에 친구는 공부 안 하는데 왜 난 선행해야 돼? 이런 아이들이 반드시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중학교 때는 내신이 어느 공부하면은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는 솔직하게 안 나오잖아요. 거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가면은 이제 쭉 떨어지는 거. 그래서 일산 지역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위권 아이들은 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신은. 그런데 반증이 있죠. 여기 보세요. 이 반증은 퍼센테이지가 30, 20%예요. 높아요. 이거 보면 양극화된 거예요. 그렇죠? 그 결론은 이 퍼센테이지가 A를 받은 교과 중에 A 받은 학생이 45%인데 E 받은 학생이 23%가 된다는 얘기고 수학을 잘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뭐 내신이 잘 받았지만 내신이 안 나온 친구도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촘촘히 공부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입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뭐 나름대로 일반고를 처음부터 가려고 하는 학생 어머니는 좀 드물다고 생각해요. 현재 중학교 1학년 정도라면 어머니가 대부분 중학교 1학년 이하의 어머니가 오셨기 때문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시험을 보고 시험 성적에 따라서 목표를 정하거나 진로를 잡는데 방향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신은 주요 과목은 어떻게 보면 다 A를 맞도록 준비해 줄 수 있게 맞고요. 대체적으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게 어려워요. 사회가 역사가 어려워요. 역사 정도가 좀 낮거든요. 그 부분만 조금 챙겨주시면 또 학교별로 이제 그래서 이제 내신 성적이 나와서 이제 상상고를 가려고 하던가 일반고를 가려고 하던가 그리고 한민고를 가든지 운전고를 가든지 이렇게 결정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내신 준비가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 요즘에 영재학교 이런 학교도 내신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산 경기도 일산 지역의 고등학교에 대해 서울대 실적을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리한 건데요. 1위가 어디냐면요. 용인 외대고고예요. 1위가 용인 외대고고요. 2위가 분당의 낙생고. 3위가 화성인은 화성고고요. 서울대 25명 정도 보낸다고 보시면 돼요. 수시가 4명, 정시가 21명이고요. 나름대로 한 명은 많이 보내요. 4위예요. 경기도에서 4위예요. 경기도 4위고 서울대 21명 가겠고 여기가 수시가 16명, 정시가 5명이에요. 한민고는 이제 수시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익숙한 운정고가 있죠. 운정고도
8이에요. 16명 보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수시가 6명, 그 다음에 정시가 10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운전고 매는 게 아니죠. 지역에서는 이제 저희가 국제고가 있고요, 외고가 있어요. 국제고는 14명 가고요. 수시로 14명, 그 다음에 외고는 역시 수시로 합쳐서 16명, 14명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일산 지역이 학령 인구가 평균적으로 우리 전국에서 1등인 거 아시죠? 1등이에요. 1등인데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 두 개 학교, 운정고나 한민고, 즉 우리 공부 열심히 전교 1등권이야 가서 이쪽 가서 내가 클래스 먹어서 결론은 서울대를 가는 쪽, 의대를 가는 쪽으로 가는 거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학하는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 못 가면 어디 갈까요? 일반 봐야 되잖아요. 일반 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고, 일산 지역의 일반고를 고민하셔야 된다. 고민하셨을 때 뭐가 중요할까요? 대학교 입교에 중요하겠죠? 그거를 체크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좀 추가로 드린 게 화성고는 경기도 지역에 있어서 여기서도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할 수 있고요. 양서고라든지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구 일반고등학교도 있어요. 819 여기도 못해서 아니면 18명 정도 기본적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어머니께서 혹시나 이제 나중에 지금 우리 아이들 1학년이면 당장 고민할 필요는 없으시지만 일단은 한민고나 운정고 쪽으로 기본적인 그 룰을 잡고 영재고나 이제 자사고 아닌 쪽으로 했을 때 잡고 내신 결과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학생의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내신 성취도에 따라서 계속 이제 진로를 바꿔가는 과정으로 이제 쭉 뭐냐면 로드맵을 짜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이슈가 더 있죠. 우리가 의대 정원이 늘어났잖아요. 의대 정원이 늘어났으니까 의대 정원 늘어난 거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큰 맥락을 보고 이 맥락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대학 갈지를 조금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재학생이 35만 명이고 N수생이 14만 명이고 검정고 시층에서 50만 명이에요. 그때 인서 의대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0.15%고 다 합치면은 약대까지 다 치면은 1.2%예요. 그죠? 상위 그 안에 들어야 되는데 수능 봤을 때요. 2023년 수능에 만점자가 0.2%인 거예요. 즉 1.2%보다 0.2% 작기 때문에 의대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능은 기본적으로 만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수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수학은 1등급이 아니라 만점을 받아야 된다라는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2028년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는 수학이 기본적으로 가장 큰 관건이고 영어는 원래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영어 수학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이 있긴 한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모델을 조금 더 이제 눈여겨보면 자 이렇게 되고 있죠. 일단 서울에 있는 인원이 대략적으로 이제 800명 되고요. 866명. 그리고 전국으로 해서 2,100명이에요. 그럼 약대까지 합치면은 6,103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1,500명이 지원됐을 때 약 7,600명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큰 뭐냐면은 도드라진 점은 이건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 1,500명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뭐냐면 재수하지 않는 이상 평균적으로 매년 평균 봤을 때 이공계 쪽에 최상위권 학교의 탑 클래스에 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탑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이 어디 갈까요? 의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공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공백이 그 다음 주자 1등급이 갔다면 2등급 아이들이 차고 올라갈 수 있어. 예를 들어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런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대입 관련 부분을 잘만 준비를 한다면 의대가 아닌 이상의 이공계 쪽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서울대를 갈 수 있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현재 수준은 2등급이지만 앞으로 이런 뭐냐면은 의대에
인원 개편안 때문에 상대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런 상황이 존재한다는 거는 실제 메가스터디라는 우리 학교 그 유수의 이제 대학 전문화나 컨설팅 회사든지 이런 그 곳에서 아직까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모집되는 기간까지 최소한 3년이 걸리면 3년 동안은 깜깜해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데이터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 데이터가 나오는 순간부터 뭐가 바뀔까요? 고등학교에서 공부 전략이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 조금 더 얘기하시면 우리가 이제 서울에 있는 희문고, 갑방고라고 하잖아요. 그게 의대를 많이 보내요. 서울도 많이 보내고. 근데 그 학교는 뭐만 하냐면은 수능 공부만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화성고도 수능만 공부해요. 그렇죠. 결론은 정시로 보내는 학교란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정시로 보내는 학교에 대해서 수능 자체가 축소되니까 점수가 수능 만점을 받아도 인정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한 기록이 반드시 첨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학교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수능 과목이 현재 수투에서 확통까지 늘어났잖아요. 미적분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커리큘럼이 수투까지 있었을 때는 공평해요. 수투에서 확통을 선택하거나 미적분을 선택하거나 기하 선택하면 되는 건데요. 근데 수투에서 확통까지 들어야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뭐냐면 수학 로드맵은 똑같아요. 개월수 공부에는 개월수 똑같은데 뭐가 중요하냐면 의대를 가거나 이공계 쪽으로 가려면은 무조건 미적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왜냐면은 생기부안에 미적분이 없으면 이공계에서 안 뽑아가잖아요. 어머니 아시잖아요. 이공계 나오신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학교 가면은 1학년 때 공업 수업 배우잖아요. 대학 수업. 그게 다 미적분이기 때문에 안 들을 수 없어요. 그걸 안 들으면은 안 뽑을 수밖에 없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커리큘럼이 2년 6개월 커리큘럼이면은 이제 뭘로 늘어나요? 얼마나 늘어나냐면 3년 2개월, 6개월 정도는 늘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머니 이게 중위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상위권, 최상위권 아이들에 대한 그들만의 리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 지금 현재 뭐 학원 보내시는 게 그냥 중위권 대학 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못해도 스카이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학원 보내시는 게 맞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선행을 얼마큼 촘촘히 해야 되냐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수능 1등급 전략을 기본적으로 고민해보면은 일단 1등급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90점 받으면은 100점 받을 수 있겠죠. 1학년 때 80점 정도 받아요.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 65에서 70점 정도 받으면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로드맵 자체가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 26개월 로드맵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4개월 더 넣게 됐는데요. 2개월 더 넣는 거는 중학교 1학년 내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2개월을 집어넣었어요. 원래는 24개월 적었거든요. 그러면 2년 4개월 동안은 기본적으로 선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번 돌고 응용 정도까지 심화까지가 아니에요. 한 번 돌고 응용까지 하는데 최소한 들어간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체크해야 될 게 확통이라는 과목이 무시 못해요. 여학생들은 순열 조합에서 조합 되게 어려워해요. 미적분 잘할지 모르지만 얘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시간 투자 더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년 6개월이 기본적으로 소요된다. 고등과정 하는데요. 중학교 때 소요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고등 시작은 아무리 못해도 고등 시작은 중학교 1학년 때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5월 전에는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중등 시작은 5학년 2학기부터 스타트 하시면 어느 정도 무난한데 여기서 2개월이 빠진 거니까 3월이고 여기는 7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6월 정도. 그리고 추가적인 거 있죠. 요놈 미적분. 이공계 쪽이라면은 얘를 하시고 가셔야 돼요. 적어도. 왜냐면 얘는 이제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진로 선택 과목 들어가면 이게 어려워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쉽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이거를 고등학교 학기 중에 한다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가급적이면은 미적분까지 지금 현재 1학년 어머니들하고 아래 학년 어머니들께서는
하고 가셔라. 가급적 맞춰서 꾸역꾸역이라도 하고 가셔라.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고 가시는 게 아이들한테는 더 도움이 된다. 제가 이제 5년 전에 5년 전이죠. 5년 전에 일산 정발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목동에서 와서 이제 영재고 수업을 들었어요. 이 친구는 영재고 붙고 이제 캠프에 떨어져 갖고 다시 이제 이쪽 지역 흥동고를 갔어요. 근데 제가 2020년에 와서 학생한테 이제 안녕 잘 있었니? 그래서 인사하는데 그 학생이 전교 1등이라고 해요.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근데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대신 잘 나오는데 미적분은 스페이스 얼마큼 했으니까 미적분은 아닐때요. 그러니까 미적분은 아니라서 걱정이다. 결론은 전교 중학 고2까지는 전교 1등은 유지했는데 그 다음에 잘 못 붙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좀 촘촘하게 준비해서 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좀 중요한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은 저희 이제 고등학교 현재 2학년 친구들 백석고 다니는 학생인데요. 그 친구가 이제 전교 1등이에요. 저희가 그 GST 커리큘럼에서 SAB B 클래스였고요. 그 친구가 전교 1등이고 어저께 동생이 와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동생이 여기 다니거든요. 우리 누나 공부를 다음날 수학 시험인데 공부도 안 하고 자요. 여기서 공부만 해서 그냥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친구가 이제 운정고 2학년이거든요. 그 친구도 수학은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보시는 부분은 저희가 좀 빡세게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여기서 공부해서 S클래스도 아니에요. S클래스는 다 이제 외대고가 있어요. 그 친구 B클래스, 세 번째 클래스여도 이쪽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1등급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대학 입장에서 이제 관점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기회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거는 참고하셔야 되고요. 이거 뉴스에 최근 나왔죠. YTN 얼마 전에 나왔을 거예요. 어디 단체에서 5학년 의대반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계열수를 보면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의대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 아이들이 가는 거잖아요. 서울대급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공부를 해내면은 중학교 시작은 5학년 2학기부터 시작한다였잖아요. 이게 5학년 의대반이 맞죠? 왜 이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묻혀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아이가 정말 나름 똑똑해서 좀 빨리 갈 수 있는데 수학에서는 점프라는 개념이 극히 드물어요. 단계적으로 가야 되고 단계적으로 갈 때 연산이라든지 시계 정리라든지 개념의 확보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개념을 배웠다가 심화 문제 바로 볼까요? 개념 배우고 응용하고 그 다음에 그게 돼야지만 아이들이 심화 문제 풀면서 아이들이 이해해야지 나중에 수능 이런 걸 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늘어났습니다. 5학년 의대반 틀린 말이 아니고요. 이때 시작한 게 맞아요. 왜? 개월수 때문에 그래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하면은 할 시간이 없으면 진짜 거짓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등학교가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일산만 넣었는데요. 일산에 있는 고등학교 걸 구글에서 찍어봤어요. 이렇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요. 요거는 작년 입시 데이터예요. 자, 현민건 뺐어요. 운정고 보시면 운정고가 이공계 쪽으로 해서 35명, 스카이가 82명 보냈어요. 그래서 총 누계해서 인서울 상위권 대학에서 383명. 그죠? 378명 중에서 이제 총 378명이고요. 그 다음에 유중 343명 보냈고요. 고양외고는 대략적으로 241명 정도, 국제고 216명, 대진고 149 쭉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본 데이터가 다 N수생이 포함인 거예요. 국제고만 빼고 N수생 빼고 국제고 빼고 N수생에 포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역 비율을 했을 때 그 스카이의 진학률이 30%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제 여기 스카이 진학했을 때 이게 환산해봤어요. 운전고는 조금 낮게 환산했는데 24명 갔다는 거예요. 조금 높게 반 잡아도 40명 정도 가는데요. 40명 가는 것도 우리가 이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지역 갑방고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인원수예요. 고양국제고 괜찮죠. 왜냐면 얘는 3학년만 얘기한 거예요. 66명.
물론 이공계 쪽, 이공계나 문과 쪽 가는 경우가 많겠죠. 자, 우리가 나름대로 대진고가 요즘에 좀 뜨고 있긴 한데 대진고도 환산해 보면 30% 비중으로 하면은 13명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부터는 거의 이제 볼 수가 없어요. 재원생이 학교에 있는 학생 수가 최소한 300명이 넘는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좀 심각하다고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이건 뭐 제가 조사하는 거 아니고요. 옆에 있는 큰 학원에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고등학원에서. 그러면 이게 실제 우리 그 일산의 현 주소라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어떻게든지 어디 보내야 돼요? 운전권 한 명을 보내셔야 돼요. 그죠? 거기에 좀 밀리다 보면 어디 화성고 보내야죠. 보내셔야 돼요. 대학이 지금 어차피 대학 보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 내신은 어떻게든 퍼펙트하게 가주세요라는 거예요. 혹시나 모르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내신대의 의미를 제가 좀 부여해드리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선택의 폭이 넓게 하기 위한 뭐냐면은 그건 준비 작업이다. 자, 선행학습을 계속 쭉 하고 있을 건데 그런데 이 내신 대비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내신 대비했을 때 정말 쉬운 문제를 잘 푸는지 실수 안 하는지 한 번 더 점검하게 돼요. 내신 대비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이미 배운 거를 계속 문제를 풀고 연습하고 쉬운 것부터 해서 시간 연습하고 모르는 거 연습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꼼꼼해지고 늘고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점검의 계기다. 그리고 내신을 좀 잘 받으면 그렇잖아요. 자기는 그러니까 내신 대비할 때 잘 못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못해도 정작 학교 내신을 받으면은 95점, 100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죠?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백신중학 다닌 친구인데 내신 대비 그 저희가 그 교재 있거든요. 교재 반도 안 끝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걱정이 돼서 한 6번, 7번 왔거든요. 내신 대비 원래 4번인데. 근데 그 친구가 100점이래요. 그럼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뭘까요? 학교가 너무 쉬워서? 맞아요. 학교가 너무 내신이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뭐냐면 그래도 100점을 받았잖아요. 아이 입장에서 어떨까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뭐냐면은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 우수 고등학교고 특목고 진학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래서 내신 대비를 어떻게 준비하냐면요. 일단은 내신 시작하기 이제 9월 만약에 뭐 9월 이제 두 번 중 26일이면 일단은 저희가 한 달 전부터 한 달 전에 가급적이면 내신 안내문 보내드려요. 어머니 수학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도 해도 국어도 해도 다 잡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잘할 것 같지만 첫 시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내신 대비를 처음에는 좀 시켜주셔라.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안내문 나가고 가급적이면 4주 전 이후부터 아이들과 최신 등원 일정 이렇게 최신 등원 일정 알려준 다음에 복귀 날짜 알려주고 뭐 언제 나올지 이렇게 날짜를 개별적으로 체크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별 스케줄을 다 짜고 언제 올지 이날 못 오면은 언제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수학 내신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일 중학교 같은 경우는 금요일 14, 17, 19, 20일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 4번 오고 부족하면은 일요일날 토요일날 깔아놓을 테니까 추가로 와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촘촘하게 갈 거고요. 그 촘촘하게 갔을 때 저희 이제 교재 자체는 저희 교재 자체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때는 3번 정도 하고요. 기말고사는 4번. 부족하면은 무한히 많이 합니다. 심지어 이번에 11번 온 친구도 있어요. 11번 동안 내신 11번을 내신도 거의 한 달 넘죠. 한 달 12번 정도 주기면요. 그러니까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너무 잘해. 너무 잘하면 뭐 과거나 영재학교로 가려고 그런다면 그 수업을 그 과거나 영재학교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 처음에 말고 한 2번, 3번 하니까 혼자서 해 충분히 해. 그러면 이제 내신 대비 수업 듣지 않고 뭐 다른 수업으로 전환 대치해서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꼼꼼하게 개별 체크해주고 오고 부족하면은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계적으로 내신 대비 해드리고 있어요.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4번 정도 수업 왔는데 4번 정도 안에 마무리된 친구가 있을 거고요. 교재 2번 해요. 저희 내신 퍼펙트랑 교재하고
그다음에 학교별, 지역 학교별 교재를 2번을 씁니다. 요즘에 그 어머니 아시겠지만 족보닷컴이라는 다른 사이트에서 학교 기출문제에 대한 뭐냐면은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 타이핑해야 돼요. 그렇죠. 그 작업이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고요. 그다음에 그거 다 해서 내가 준비해서 진행해드리고 내신 대비해서 학교별 기출문제를 수록해서 아이들 풀게끔 하고요. 3개월 정도고요. 그리고 그 시험 전날 학교별 직전 대비 수업을 통해서 내신을 완성합니다. 자, 이거는 실제 저희들이 체크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내신 대비 왔을 때 이렇게 수기로 써요. 언제 왔고, 그다음에 이 단원별에서 몇 개가 오답이 있는 오답을 체크해요. 오답을 체크하고 그날 수업이 끝나잖아요. 저희는 어머니들께 문자를 발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200문제 중에서 15개 오답이에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보내드려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이제 내신 대비해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신 퍼펙트하고 부교재는 학교별 기출모음집. 대략적으로 이 기출모음집이 500에서 600이 넘어요. 600문제가 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500문제 넘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번 내신 준비할 때 1000문제 이상은 풀고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방학 내신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년 데이터만 좀 모아놓은 건데요. 학생인데 여기서 25분까지만 넣었고요. 중간고사 이쪽 받은 친구가 이제 95점 이렇게 받았잖아요. 87점 받은 친구 있어요. 그다음에 있고 이 친구도 있는데 이거는 외부 학원에 신규생으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기간 중간에 합류한 친구들 데이터인데요. 자, 일단 보면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신규 학생은 끝나가서 볼 때 64점 받아서 저희 학원 온 거 맞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기말고사 때 92점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되게 빠듯하게 했거든요. 빠듯하게 했고 제가 첫 수업 들어갔는데 1시간 동안 딱 4문제 풀었어요. 1시간 4문제. 그러니까 1시간 4문제 풀었다는 거는 내신 대비 문제 풀 때 이제 이 문제 푸는 연습 이런 거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부터 시켜야 되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A는 아니죠. 수학은 A는 아니고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 총점으로 보면 A는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는 저희 학생이에요. 저희 학생인데 이제 중간부터 부른 친구. 백신 중학교 학생인데 백신이 좀 어려웠어요. 아니다, 정발이구나. 이 맞아요. 백신 맞아요. 백신인데 83점 받았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100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잘은 못해요. 근데 100점을 받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 친구도 이 친구가 정발 중학교 학생인데 처음에 실수도 하고 문제 잘못 풀고 연산 틀려서 이렇게 점수가 낮죠. 그래서 일단 96번 받아서 A는 유지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점, 200점 만점 중요한 게 아니라요. 중학교 내신은 A만 받으면 돼요. 89.5만 받으면 돼요. 합산해서. 그게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이 친구도 불안해서 내신 한 번 더 깔아줬고, 그러니까 앞에 수업 와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깔아주고 토요일날 더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뭐냐면은 애프터 100회란 거예요. 그냥 정해지면서 내보내 온 게 아니라 애프터를 해서 그만큼 선생님이 신경 써줘야 이렇게 이제 촘촘하게 나온다. 이것도 솔직하게 한 문제 틀렸지만 너무 아쉽게 계산 틀리긴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중학교 2학년 처음 시험 보고 당황했을 것이고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1학년 때 시험 보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더 심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1학년이 아직 2학년 꿈과 상상이 되게 크고 그 다음에 목적성도 없어요. 그냥 시험 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만 했지 그 준비는 누가 하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학교별로 봤을 때 학교별로 분석했을 때 우리 학교들은 특징 있는 학교, 중학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수학은 평균이 1학기 때는 80점인 거고요. 전발중학교는 2학기 때는 79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를 보는 게 아니고요. 어디 보냐면은 여기는 요 예를 볼게요. 역사 보면은
D하고 E의 비중이 30%가 넘는 곳만 들어가 있겠어요. 그렇죠. 과목.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과학 부분이 D하고 E가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에요. A가 30%밖에 안 돼요. 비중이. 과학을 어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건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어머니께는 실감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름대로 과학을 많이 했는데도 A 비중이 낮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못하는 친구들도 뒤에 거의 이제 20점, 80점 친구도 많다. 근데 2학기 때 개선이 안 됐어요. 여전히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일단은 A 비중이 좀 높아지긴 했죠. 수학은 저희가 어떻게든지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과학은 그렇지 않다. 특히 역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역사도 우리 아이들이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발중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냐면은 국어 또는 주요 과목 대비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한다. 영어는 이제 A가 좀 잘 나오는 편이다. 정발중 같은 경우는 평균 점수는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 내신 퍼센트 보면은 A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이 정발중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진학 비율이 외고나 국제고 진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여기 지어줬는데요. 여기가 소개가 외고 국제고가 1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4명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정발중학교는 상대적으로 뭐냐면은 진학 비율이 외고 국제고 쪽으로 많이 보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과고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없었고 작년에는 그냥 이렇게 왔어요. 상대적으로 낮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인원에 비해서 졸업자는 일반고가 83% 일반고를 진학했고 나머지 이제 인원 퍼센테이지가 17% 정도가 자사고나 특목고나 특수학교 형태로 진학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신 같은 경우 경향은 어떠냐면요. 중학교 기본 문제가 이제 많이 출제되고요. 교과로 변형 형태. 그래서 심한 문제 변형으로 변별력을 갖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심한 문제를 약간 이렇게 틀어놓는 거예요. 이 그림도 이런 그림이 이제 내신에서 잘 안 나오는 그림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냥 기본 유형만 공부해서 한 친구들은 이런 거 다 틀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내신이 쉽다고 하지만 완전히 쉬운 게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교에서 결론은 나름대로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변형을 하는 그런 과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상 내신 준비하면 내 문제집 하나 풀어보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 지역에 있는 학교별로 좀 다 풀어보고 심한 문제까지 다 풀어봐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양리중학교 말씀드리면요. 양리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점수 같은 경우는 국어하고 수학, 영어가 비슷해요. 그럼 골고루 이제 얘네들이 이제 비슷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A 비중은 그러는 국어, 과학이 조금 높은 편이고요. 수학, 영어는 비슷해요. 여기서 좀 참고적인 사항은 뭐냐면요. 수학이 평균이 아까 76점이에요. 아까 그 정발보다 훨씬 낮죠. 그 다음에 여기 평균이 77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2학년 말하는 거죠. 시험이 어려웠어요. 어렵거나 아이들이 잘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백신은 확실하게 어렵게 나와요. 근데 양일도 어렵게 나오는데 2학년에서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라 3학년에서 많이 어렵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학, 양일 같은 경우는 수학을 준비하실 때 좀 꼼꼼히 준비하시는 게 맞다. 특히 필 문제들이 조금 자주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뭐냐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역사하고 과학 비중도 과학 보시면은 이게 대단하죠. 41%예요. A가 22%잖아요. 그리고 과학 어려워요. 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뒤에도 2학기 때도 역시 줄지 않았어요. 22%였는데 11% 늘었지만 사실 아까 다른 학교처럼 40% 정발중학교처럼 40%는 안 돼요. 그만큼 과학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역사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입에 오르내리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영어 볼까요?
영어는 또 30%죠? 아니구나. 영어 말이죠. 그래도 나는 퍼센테이지가 40%, 50% 가깝죠. 영어 잘하잖아요. 그렇죠?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못하는 친구들, 잘 이제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이 25%밖에 낮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다 이제 정보도 있고 사회도 있고 아이들이 다 저조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요 과목만 빼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아이들이 어려워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학교는 그래서 과학고는 2명이 갔고요. 과학고 2명이 갔고 국제고도 이 정도 있어요. 그다음에 자유로운 사회고로 가서 결론은 외국 국제고 진학도의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과학고나 영재고나 이쪽으로 이제 골고루 이제 학교에서 진학하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학교는 어떤 특징이냐면은 말 그대로 약간 양극화돼 있어요. 잘하는 친구들 완전 잘하던가 아니면은 못하는 친구들 완전 못해요. 이런 형태로 학생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신 문제는 어떤 경향은 다소 많은 연산 문제로 해서 시간이 정말 부족하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트레이닝을 하지 않으면 그럼 시간 안에 못 풀어서 우리 아이들이 아차하는 부분이 생긴다. 그리고 심한 문제 한두 문제는 꾸준히 출제해서 변별력을 갖추고 있어요. 이번에 중학교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양일중학교 중간고사 때 엄청 수학이 어려워서요. 2학년 안 봤어요. 2학년 안 봤어요. 중간고사. 3학년 봤는데 엄청 어렵게 돼서 진짜 거의 대부분 그 만점 받은 학생이 거의 없어요. 우리 아이들만 3명 다 만점이긴 한데 학교에서 이제 어머니께 항의할 정도로 이제 어려웠다. 그렇죠?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요. 결론은 답은 그냥 트레이닝을 하드하게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그 아까 매번 수업하고 매번 수업 끝나면은 그냥 완료된 거고요. 부족하면 더 시키는 거니까 더 시켜서 준비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한 90점 이상은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신일중학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중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이 모두 비슷해요. 평균 점수가 하학교보다 더 높은 편, 평균 자체가. 그 다음에 국어, 수학, 과학보다 영어가 상대적으로 높다. 영어를 조금 많이 하는 친구, 영어를 많이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영유를 다녔던가 하여튼 영어에 대해서 영어를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학생들을 전체적인 수준이 좀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평균 자체는 아까 80점대 육박하고요. 그래도 아까 76점이긴 한데 이 학교도 어떻게 보면은 79점이 아이들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험 난이도가 있어서 평균이 낮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퍼센테이지는 45%라는 거예요. 평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반적으로 골고루 봤을 때 D2 받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높다. 여기도 이제 양극화됐다. 그리고 여기도 아까 그 30% 되는 그 과목이 역사하고 과학은 23%인데 높게 했는데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역사가 계속 이제 쉽지 않다. 그다음에 과학도 2학년 2학기 때 어렵게 나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데이터들이 어머니께서 그냥 쉬쉬하시지 마시고 아까 주요 과목들 있잖아요. 수학하고 물론 영어는 어머니 계속 하시고 계실 거니까 어머니 계속 계실 거예요. 수학도 물론 학원에서 하니까 저희가 준비해 줄 거고요. 근데 과학이나 이런 부분, 특히 역사 이런 부분까지 고민한다면 물론 어떠한 뭐냐면은 문정이나 한민의 발표에서는 이거 다 A가 나와야 되는구나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는 영재학교나 과고나 자사고 쪽 가도 주요 과목인데 사실 하는 부분이긴 한데 역사가 이제 반영되진 않죠. 거의 반영되진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려하고 그만큼 이제 과학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어머니께 체크해야 될 부분은 과학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는 타 학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과학고 진학률이 높아요. 그래서 과학고 진학률 자체가 영재하고 포함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10명 정도가 간다라는 거죠. 309명 중에서 대략 3%의 아이들이 이제 함정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영재고나 과학고로 진학해 외고 국제고도 많이 진학한다는 뜻이죠. 5%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진학률이 높다. 물론 모니터 보시면서 우리 아이는 여기 아니잖아. 그래서 이미 뭘까요? 중학교 학생이 있는 어머니도 있지만 앞으로 이쪽 지역에서 이사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6학년이면 학교가 중요하니까요. 중학교도 분위기도 중요하고 난이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라. 저도 이제 저희 아들이 6학년이긴 한데 이사를 가야 돼요. 목동 쪽, 목동에 있는 단지 쪽으로 이사 가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제 물론 집값이 너무 비싸서 가기 쉽지 않지만 그만큼 뭐냐면은 교육지 어떤 교육 환경에서 아이들을 공부시키냐도 중요한 거고 주변의 친구들이 어떤 친구인지도 중요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고등학교, 과학고 고등학교, 과학고나 영재학교 진학률이 높은 중학교에 가는 것도 중요하다. 왜? 선생님이 더 잘 아실 거니까요. 많이 보내봐도 더 잘 아는 거예요. 장려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복잡한 연산 문제들이 다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시간이 정말 많이 부족하고요. 심한 문제 변형으로 이제 변별력 구축이기 때문에 신일중학교 내신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지난번 중간고사 때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신일중학교로 생각하시면은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는 공부를 조금 시켜주고 좀 많이 시켜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백마중학교 같은 경우는 평균 국어 성적이 상대적으로 수학과가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국어 영어가 수학보다 높은 편이지만 특히 수학이 많이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 비중 보니까 A 비중이 높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결과치를 내요. 역사에서 과학에서 여기는 성취도가 낮은 편이야. 여기서 보면은 여기 과학이 27%, 28%밖에 안 되죠. 결론은 수학이 36%여도 과학 부분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성취도가 낮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유념하셔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대신 이제 2학기 때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잘하네요. 27%, 28%에서 46%로 올렸으니까 그나마 좀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학교는 상학교에도 상대로 저조한 특목고 진학 비율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특목고를 많이 못 보내고 있어요.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게 이제 작년 데이터긴 하지만 올해도 다를 수 있긴 하거든요. 여기는 들어온 학생이 다르잖아요. 다르긴 한데 네, 그런 거에 상대적으로 생각하면은 뭐가 있냐면요. 학교 선생님들의 이제 그러니까 많이 보내는 학교에서 그만큼 뭐냐면 더 잘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특목이나 자사라든지 영재학교나 과거를 많이 보내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역량이 보냈으면은 이렇게 보내니까 아이들이 합격하네 그러면은 그게 그 선생님이 노하우가 되는 거잖아요. 노하우가 되는 것처럼 그만큼 뭐냐면은 많이 보낸 학교에서 나름대로 아까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백마중학교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제가 여기 일산에 왔을 때는 솔직하게 재원생이 거의 없었어요. 백마중학교. 그리고 와서 한 2년 차 정도 때부터 백마중학교 아이들이 들어왔고요.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백마중 그 전년도에 상상 합격시켰고 작년에는 이제 과거 합격시키고 이런 식으로. 과거 합격시킨 거 영재고 준비한 친구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생짜로 이제 한 1년 준비해서 이제 과거 합격시킨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 백마중학교에서 특목에서 자사 관련 친구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기출 경영은 기본 개념 문제가 포진되어 있고 비교적 무난한 연습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심한 문제 변별력보다는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편리하다. 즉 시험이 쉽다라는 거예요. 이 학교는.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변별력 있고 심한 문제 들어있고 이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평이한 난이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이들이 학교 시험 문제가 쉽잖아요. 공부를 빡세게 안 할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냥 문제집 하나만 풀어봐도 100점 받으면 엄마나 그냥 사고 나는 데서 뭐 이런 거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는 혹시 백마중학교에 재학 중이시면 조금 찌찍찌 가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백신중학교입니다. 백신중학교는 되게 시험 문제가 어려워요.
상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75점이고 75점이잖아요. 평균이. 그다음에 상위 퍼센트는 31%이긴 한데 이 중위 퍼센트 24% 모르긴 해요. 모르긴 한데 이 학교에서 여기만 이렇게 콩고름 쳐놨거든요. 다른 걸 쓰는 게 아니라 여기가 대략적으로 30%가 돼요. 여기도 뒤에가 거의 30% 넘죠. 수학이 어려워요. 연산 문제부터 해요. 그러니까 백신중학교는 수학을 아까 꼼꼼하게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과목도 중요하긴 하는데 근데 수학이 좀 어려운 학교야.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야 된다.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수학이라든지 다른 부분 비교했을 때 수학 부분 위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외국 국제고 평이 특목고는 저조 일반고 비중이 높고 일반고 비중이 높다는 것은 일반고를 가는 비율이 86% 정도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뭐 과학고라든지 뭐 특성화고라든지 전체적으로 소개를 봤을 때 외국 국제고라든지 평이하게 다른 중학교랑 거의 대동소이하게 보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해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있냐에 따라서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하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일단은 진학 비율은 또 낮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 문제, 개념 문제 들어가고요. 연산의 변형 문제들이 이제 다수 포진되어 있어요. 변형 문제들. 심화 문제 변형으로 첫 시험인 아이들한테 상당한 변별력이에요. 이게 무슨 책이냐면 2학년 때 2학년 1학기 첫 시험 중간고 보잖아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연산을 하고 응용 문제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변별력가 있는 거니까 점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점 받을 100점 받을 애들이 87점 정도 이래요. 물론 기말을 해서 이제 A를 맞추기는 하는데 그만큼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어머니께 마무리해서 준비를 해드리면 수학 내신 대비는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선행을 진행하더라도 문제를 읽고 푸는 시간 연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1학년 2학기 때 우리 아이가 아무리 잘해도 경실했건 그래도 결론은 이 쉬운 문제를 시간 안에 풀다가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시간 연습을 시켜주셔야 된다. 시간 안에 푸는 연습. 그 다음에 고르는 문제를 어려워해요. 우리 아이들이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보다는 1번 가나다라마 있으면은 틀린 거 고르시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면 하나라도 틀리면은 다 틀린 거니까 그게 어렵고요. 그리고 개 중에 아이들 중에 연산이 부족하거나 연산이 많이 틀린 친구들은 그 문제 푼 다음에 또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틀려요. 또 고쳐야 되고 또 틀려요. 그럼 그거 한 문제 푸느라고 다른 애랑 다섯 문제 풀 때 그 친구는 하나 풀고 있어요. 계속 고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연산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내신 대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적으로 짜셔야 돼요. 아까 첫 시험이기 때문에 첫 시험을 딱 무난하게 통과 넘어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안도감을 가지고 준비하셔도 되지만 첫 시험 때는 정말 어디를 튈지 몰라요. 그렇죠? 물론 중간고사, 기말고사, 고등학교는 그나마 이제 기말고사 준비하면 되지만 한 번 보는 학교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학교별 기출들을 풀어보는 것은 이걸 통해서 지역의 수준과 지역에서 학생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아이가 백신중학교 다녀요. 신인중학교 문제를 풀렸어요. 못 풀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학교의 수준 문제를 푸는 것과 다른 학교의 수준 문제를 풀었을 때 잘 풀게 되면 제가 내신 대비 때 그런 걸 봐요. 이 친구들은 이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면은 혼자서 풀 수 있는 학생인지 아닌 학생인지.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학생이 대략적으로 수준이 나와요. 그러면은 내신 대비라도 일단 잘 받기 위해서는 더 불러야 되거든요. 더 많이 불러야 돼요. 많이 부르고 그런 또 과정을 통해서 무엇도 보냐면요. 이 친구가 말 그대로 과거를 갈 수 있는 학생인지 자사 쪽으로 가야 하는 학생인지 가늠이 돼요. 직관적인 문제 해결력이 그 학생의 뭐냐면은 문제 해결력의 기본적으로 50% 차지하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트레이닝 통해서 개선하는 친구가 이제 노력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미 기프트 된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대충 해도 문제 푸는 친구인데 기프트되지 않은 친구들은 한참 쳐다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친구도 있어요. 연습을 많이 시켜줘야 돼요. 다릅니다. 첫내비 중요하고요. 네, 이거는 그래서 완벽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과학 내신 준비는 얘네들 의외로 암기할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쉬운 개념 위주로 지속적으로 계속 시켜줘야 돼요. 외워야 되니까. 그다음에 고등선행을 하는 것과 내신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몰투하투예요. 중학교 1인데. 근데 중등 내신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개라고. 일단은 첫 내신 하고 첫 내신 보고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 혼자 준비해도 될 것 같아 하면은 그때 믿어주시고요. 첫 내신 때는 반드시 꼼꼼하게 가야 될 거니까 과학 조심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요. 일례로 이런 얘기를 볼게요. 어떠한 친구가 있는데 과학 내신을 N학원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N학원 진행하는데 과학 선행을 근데 내신은 저희가 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 다른 과학학원에서 고등선행을 하는데 그 학원에서는 내신 대비를 왜 안 해줘? 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학생이 수학 내신을 같이 하면은 그만큼 과학 내신도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수학 내신 하면은 한 학원에서 같이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시간 효율도 있고 이건 참고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과목 아까 역사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은 국제 요거는 국어, 영어, 사회가 반영되고요. 영재고 같은 경우는 주요 과목이 전체적으로 좀 다 반영될 수 있다는 가능성 하에 내신에 좀 꼼꼼히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과고는 수학과학이 기본적으로 A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자사고는 국수, 영사과 이 5개의 주요 과목을 A로 이수하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내신 끝나기 전에 지금 1학년 아이들은요. 1학년 여름방학이 되기 전에 독서 기록을 꼭 넣어주세요. 그렇죠. 독서 기록, 독서 10권 정도가 많은데요. 어떻게 넣냐면요. 국어는 조금 좀 괜찮은 어려운 과목 넣으시고 나머지 8과목 과목별로 국수, 사과형 따로따로 2권씩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쉬운 책들로 이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필요할 거니까 쉬운 책이라는 건 뭐 수학을 예를 들면은 수학 하나 좀 어려운 거 넣고 수학도 하나는 뭐 파스칼이 들려주는 확률론 이야기 이런 거 되게 교양서고 얇아요. 얇은 거니까 그런 거 넣어서 기록에만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기록에만 남겨주고요. 어머니께 아직 생기부를 못 보시는 어머니도 많을 텐데요. 생기부 안에 보면은 가관이에요. 아이들이 안 한 것도 막 쓰여져 있고요. 복사하기 붙여넣기 흔적도 많아요. 이렇게. 왜냐면은 그 한 학생만 보는 게 저는 그 학교에 여러 학생을 보거든요. 그럼 내용이 똑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분별력이 되는 건 뭘까요? 독서 기록일 수 있고요. 독서 기록을 좀 채워주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이슈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을까요? 네, 불 켜면은 눈이 좀 부실 수 있으니까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모시고 우리 아이가 아직 수업 안 끝났죠? 너무 빨리 했네. 그 내신 대비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항상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고요. 그리고 내신 대비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문제 풀면서 그 학생의 버릇, 그 다음에 수준 이게 그냥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 선생님은 저는 그걸 보고 우리 아이들의 수준이 어떠니 이거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내신 대비는요. 내신 대비는 저걸 하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그 교과 선생님들 진행 안 하고요. 다 모든 과정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 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내신 대비 하는 선생님, 모든 과정 하는 선생님이 일치한 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내신 대비 할 때쯤에 대부분 저희 학원 아이들은 모든 과정을 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내신 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수준을 알 수 있고 그러면 그게 어디 반영될까요? 수업하는데 반영돼요. 학생의 그냥 민낯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업할 때도 그걸 반영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쫙 수업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완급을 조절하면서 가는 거죠. 수준이라든지 고강도로.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CMS에서 수업하는 그런 뭐랄까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선생님처럼 오늘 번호 시점에 대해서 저희 우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2번은 두 장 가져가시면 돼요. 계속 받아가시면 돼요. 5번 어머니. 5번 어머니. 네. 이제 1번 어머니 너무 안 편한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7번 어머니. 알겠습니다. 10번 어머니 너무 아플 건데요. 손이 이상한 거네. 21번 어머니. 6분이신가요? 네. 여기가 완료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7월 10일 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7월 10일 날 끄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공지사항은 제가 9월도로 그 본사에 발령 나서 일단은 본사에 가서 이제 연구소 이제 부소장 직책을 맡게 돼요. 소장님은 저희가 대표님 김영준 대표님이시고 부소장이긴 하고요. 제가 담당할 역할은 컨텐츠 과거하고 영재고 컨텐츠 이런 부분에서 개발하게 돼요.